17살. 그것이 그가 죽은 나이입니다.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아 생을 마감한 소년. 그의 이름은 단종. 그를 복위시키려 목숨을 바친 신하들은 온몸이 찢기는 형벌을 당했고 그의 무덤은 241년 동안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폐위시킨 자는 다름 아닌 그의 친삼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가장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41년 음력 7월 23일 경복궁안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 이향, 어머니는 세자빈 권씨. 태어난 아이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새손이었고 온 궁궐이 기뻐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이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홍위, 훗날 조선 제6대 국왕 단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 새손을 가장 애틋하게 품어준 것은 할아버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총명하고 온화한 손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종 역시 말년에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1450년 승하하고 맙니다. 이홍희의 나이 겨우 9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종은 세자의 장자로서 학식이 깊고 인자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소헌 왕후와 아버지 세종대왕의 연속된 3년상으로 몸이 상하여 즉위 불과 2년 2개월 만인 1452년 그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은 임종 직전 당대 최고의 충신들 앞에서 눈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자가 아직 어리니 경들이 잘 보필해 주시오. 그 유언을 받아들인 대신이 바로 황보인과 김종서,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명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위를 이어받은 세자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1452년 5월 24일 단종이 즉위합니다. 어좌는 넓고 그 위에 앉은 소녀는 작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없는 어린 왕. 유일하게 가까운 어른은 삼촌들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인 수양대군, 안평대군, 금성대군. 이들은 모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왕족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하고 야망이 넘쳤던 인물, 바로 수양대군 이유입니다. 수양대군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체격도 크고 무예도 출중하며 정치적 감각도 날카로웠습니다. 왕권은 황보인과 김종서와 같은 대신들이 떠받들고 있었고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숙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무르기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은밀하게 모은 신복 무사들을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좌의정 김종서, 조선의 북방개척을 이끈 영웅, 여진족을 물리친 전설적인 무장.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택에서 기습을 당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소라며 접근했습니다. 방심한 김종서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수양대군의 신호와 함께 철퇴가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신이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무사들은 그날 밤 궁궐 안팎을 장악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은 궁궐로 불려들어오다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제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역사는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수양대군은 이튿날 어린 단종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영무를 꾀하는 무리들을 처단하였나이나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주어야 할 대신들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 부사 겸 2조 병조판서를 겸하는 전권을 쥐게 됩니다. 사실상 조선의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삶은 서서히 질식해 갔습니다. 신하들은 하나둘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단종의 주변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의 신복들이 단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청원의 형식이었지만 실상은 압력이었습니다. 전하, 선의하여 주시옵소서. 단종은 그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을까요? 당시 단종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선 제7대 국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상왕의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전왕에 대한 예우였지만 실상은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분노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될 6명의 신하들입니다. 1456년 이들은 명나라 사신 환영연회를 기회로 삼아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거사 하루 전날 내부 밀고자가 생겼습니다. 계획은 발각되었고 6신하는 모두 붙잡혔습니다. 세조는 이들에게 극형을 내렸습니다. 거열형, 사지를 말과 수레로 찢어 죽이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성상문은 처형되기 직전까지 세조를 향해 굴복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나리의 신하가 아니라 상왕 전하의 신하이요. 그들의 가족들까지 연좌되어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종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끝난 직후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도 아니고 상왕도 아닌 한낱 군으로 격하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배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험준한 산속. 단종은 이제 어좌를 내려와 죄인의 가마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영월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절벽이 막혀있는 고립된 땅.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는 천연 감옥. 그곳이 15소년의 유배지였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한양에 있는 왕비 정순왕후 송씨를 그리워하며 강물을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그가 남긴 시 한 편이 전해집니다. 한마는 이 몸이 원컨대 새가 되어 밤마다 임계신 곳 향해 울어보련만 새벽산 두견새는 피를 토해 울건만은 봄 조정 선비들은 귀 막고 못 듣는가. 두견새는 피를 토하며 울다가 죽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단종은 자신을 그 새에 빗대었습니다. 청령포에 있던 단종은 그의 홍수로 인해 영월 관하 객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의 삶도 유배임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457년 세조의 또 다른 동생 금성대군 이유가 경상도 순영에서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됩니다. 금성대군은 유배지에서 수능부사 이보흠과 함께 거사를 준비했지만 이 역시 고변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명분으로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은 서인으로 추가 강등되었습니다. 왕에서 군으로, 군에서 다시 평민 아래 서인으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월로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단종의 나이 17살. 역사서들은 이 대목을 비교적 짧게 기술합니다. 하지만 영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 사약을 가져온 금부도사 왕방현은 어린 단종 앞에서 사약을 전하지 못하고 차마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관노 한 명이 단종을 뒤에서 목 졸라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7살 소녀는 그날 영월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사약을 전하고 돌아오던 왕방현은 길가 강변에서 이런 시조를 읊었다고 전해집니다. 천만리 머나먼 곳에 고운님 여위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사약을 긁고 간 신하조차 울며 돌아온 죽음. 단종이 죽자 아무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눈밖에 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시신은 영월의 강물 위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당시 영월 호장이었던 엄흠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홀로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언덕에 몰래 묻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보고도 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소. 그 무덤이 지금의 장릉, 강원도 영월에 있는 단종의 능입니다. 하지만 세조 치하에서 그 무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이름은 지워졌고 그를 추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현덕 왕후의 능은 파헤쳐졌고 단종의 신주는 종묘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공식 역사에서 단종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존의 뒤를 이은 왕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는 한 단종을 복권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1698년 단종이 죽은 지 241년 후 숙종 임금이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단종의 복위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노산군은 다시 단종으로 왕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묘호가 부여되고 종묘의 신주가 봉안되었습니다. 영월의 무덤은 왕릉으로 격상되어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준 엄흥도의 충절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41년이 걸렸지만 역사는 결국 그를 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단종이 유배를 떠난 후 그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는 궁에서 쫓겨나 청계천 부근의 초라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단종을 그리워하며 소복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동네 안악들이 그녀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자리를 훗날 정업원이라 불렀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보다 무려 65년을 더 살다가 15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능은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리워하는 능입니다. 단종, 단바르고 단정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슬픈 아이러니인지도 모릅니다. 바르고 단정한 왕이었기에 권력의 논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는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정복하고 학문을 꽃피우고 나라를 지킨 왕들. 하지만 단종처럼 12살의 즉위에 17의 죽임을 당한 왕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없이 홀로 왕좌에 앉은 소년. 믿었던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소년. 친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떠나 돌아오지 못한 소년. 하지만 그를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절을 지킨 사육신, 시신을 수습한 호장 엄흥도, 평생 소복을 입고 그리워했던 정순왕후, 241년이 지나 복위를 결정한 숙종, 그리고 오늘날 영월 장릉을 찾아 그의 짧은 생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 역사는 늘 강자의 편에서 쓰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어떤 죽음도 완전히 지워질 수 없다고. 오늘 단종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닿으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